에필로그 11톤의 고독, 그리고 붓으로 세운 강호. 밤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서해안 고속도로. 11톤 탑차의 운전석은 나의 작은 서재이자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나만의 거대한 성체다. 1971년생, 어느덧 지천명, 이 고개를 넘긴 나이에 나는 핸들 대신 붓을 잡았다. 엔진의 낮은 포효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5년 전부터 듣기 시작한 판타지 소설들은 야간 운전의 졸음을 쫓아주던 고마운 친구였고, 어느덧 내 삶의 지도를 새로 그려주는 눈부신 길잡이가 되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는 무모한 확신 하나로 문피아 공모전에 뛰어들었다가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게 부족한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그 상상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정교한 도구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 만난 것이 인공지능이었다. 버전 2.0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조수와의 만남은 내게 혁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기계는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했다. 장기 기억력이 부족해 어제의 주인공을 오늘 잊어버리고 선으로 이어져야 할 끈끈한 스토리를 점으로 뚝뚝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나는 포기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트럭 휴게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짬짬이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을 강제로 독학하며 흩어지는 캐릭터를 붙잡고 끊기는 서사를 잇는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갔다. 그것은 마치 주인공 배구니가 단전 없는 육신을 이끌고 세상의 모든 비극을 머릿속에 집어넣던 처절한 수행의 과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가 던져준 동영상 제작이라는 화두는 나를 또 다른 절벽으로 밀어 넣었다. 단순한 사파 위주의 소설을 넘어 뮤지컬 영화라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5분짜리 시험작, 후엔 까미노가 예상치 못한 찬사를 받았을 때 나는 50분짜리 무협 뮤지컬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결정했다. 11톤 탑차를 운전하는 트러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나는 부족한 시간을 벌기 위해 기꺼이 잠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깎아내며 미친 듯이 매달렸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냉혹했다. 3명 이상의 캐릭터가 동시에 등장하면 인공지능은 아예 기억을 포기했고, 무협 특유의 거친 액션 장면은 정책 위반이라며 작업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극심한 수면 부족과 신경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졸음운전의 위험이 눈앞까지 닥쳐와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깊은 자괴감과 락다운 상태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다. 사실 평생을 그렇게 도망치며 살아왔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실패가 두려워 뒷걸음질 쳤던 비겁한 세월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한 달 동안 지옥 같은 일정을 악으로 견디며 마침내 세상에 내놓은 것이 바로 무림학사였다. 단전 없는 소년 배구니가 부탄차로로 강호의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듯 나 역시 11톤 트럭의 핸들을 잡은 투박한 손으로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냈다. 작업이 끝나고 2주 동안은 인공지능에 잠만 들어도 신물이 날 정도로 탈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히 성취했다는 그 낯선 감각은 내 영혼에 씻기지 않는 낙인을 남겼다. 배구니는 극 중에서 말한다. 무공은 주먹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하는 것이라고. 나 역시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꿈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미련한 뚝심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대단한 성공담을 늘어놓아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처럼 실패가 무서워 평생을 도망 다녔던 이들에게 막상 부딪혀보니 별거 없더라는 시시한 진실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였다. 그 간단한 것을 깨닫기 위해 나는 50년의 세월을 돌아왔다. 이제 나는 다시 어두운 밤길을 달린다. 내 탑차의 전조등이 앞길의 어둠을 가르듯 배군 위의 예리한 붓끝이 강호의 묵은 어둠을 걷어낼 것이다. 이 소설은 나의 고통이자 환희이며 평생 도망치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마주한 진실한 거울이다. 11톤의 무게를 견디며 써내려간 이 기록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지혜의 불꽃을 깨우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강호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지도를 가진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나 배구니, 아니 트러커 김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붓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잉크는 여전히 뜨겁다. 다음 고개를 넘으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기록의 첫 장일 뿐이다. 밤의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가끔 배구니와 대화한다. 그는 단전이 없어 무시당하면서도 천하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뚜벅뚜벅 걸어갔다. 나는 11톤의 쇳덩이를 이끌고 도로 위를 구르며 가상의 세계를 지어 올렸다. 우리 둘 다 비주류였고 우리 둘 다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론으로 무공을 재해석했고 나는 인공지능으로 창작의 문턱을 넘었다. 지식이 힘이 되고 도구가 날개가 되는 이 경이로운 과정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실패해도 괜찮다. 사실 도망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야 깨달았다. 실패는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도망은 공허함만 남기기 때문이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신경통과 눈가의 실핏줄은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치열한 기록의 산물인 무림학사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내일도 핸들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 날에도 인공지능과 씨름하며 새로운 문장을 빚어낼 것이다. 내 삶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았다. 엔진 오일 타는 냄새와 묵향이 뒤섞인 이 기묘한 일상 속에서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한다. 1971년 생트러커가 써내려간 이 투박한 서사시가 거친 강호의 파도 위에서 한 척의 든든한 내가 되어주기를. 나는 오늘도 붓을 들어 다음 장을 준비한다. 길은 계속될 것이고 나의 이야기도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무의 정수를 하나로 모아 단전 없는 육신의 천기의 그릇을 빚어내